첫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얼마 전 부천시 소사역, 중동역, 송내역 그리고 원미지역 일부에 상공, 팔공, 공공주도 복합사업 정책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원은 물론 주민들도 설명을 하였지만 그 내용을 정확히 알지를 못하고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서민의 재산과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주민들은 엄청난 고심을 하고 주민들 간에 서로 다툼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앞서서 두 분 의원님들이 질문하셨지만 지금 주민들은 우왕좌왕하고 있는 중에서 본 의원도 질문은 받았지만은 대답을 못할 부분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천시는 낙후된 원도시는 대한 재정비 사업으로 주택 재개발 사업과 뉴타운 개발이 진행되던 중 지난 김만수 시장부 시절부터 무더기 취소되었고 이후 현재는 부천의 정부의 새로운 정책에 따라 소규모 개발 사업인 가로정비주택 사업 부천시에 약 한 112개 가로정비 사업이 진행 중에 갑작스러운 복합 사업의 발표, 기사업 지역은 혼란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공공주도 복합 사업 개발이 기공공주택 사업보다 용적률 제한, 주차장 시설 설치 기준 제한, 녹지 확보 기준 제한 등 완화할 수 있고 복합지구 지정 시 특별 건축 구역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시공사를 추천하도록 하는 등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이는 기존의 공공주택 사업에 대한 혼란 또는 사업 중지의 상황이 초래될 수 있는 중대한 일로 부천시는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공공이라는 이유로 기존의 공공주택 사업은 공공주택지구 계획과 공공주택 건설 사업 계획에 대한 각각의 승인을 받아야 하나 복합사업은 이두 계획을 통합한 복합사업 계획 승인만 받도록 하는 절차에 간소한 사업경을 앞당겨주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복합사업자가 기존의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심에서의 사업 추진이라고 하는데 복합사업 계획 승인 기간 단축 기능 이유를 기사업에 적용해 볼 때 부천시 관내 모든 공공주택 사업 추진 또는 추진 예정 사업의 지역이 토지 이용 계획이 수립되었고 기반 시설이 갖추어져 있는 도심 지역에서의 사업으로 복합사업 계획 승인 절차와 동일한 적용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부천시 동의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 발표된 대로 복합사업 계획을 추진 시 복합지구 지정을 하여야 하는데 복합지구 지정은 주민 및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로 공고하면 예정지구로 지정된다고 하는데 얼마 전 주민설명회 현수막 사업지역의 개천 의견 수렴을 한 것으로 볼 때 현재 복합사업 예정지구 지정 날 및 월이 며칠인지 정확히 알고 싶습니다. 본 사업을 진행 시 분담 증가, 미분양 등에 대한 리스크 발생 시 전적으로 사업 주체가 책임지겠다고 하는데 그 사업 주체가 부천시인지 LH인지 아니면 부천시와 LH 공동인지를 알고 싶습니다. 본 사업은 1년 내 사업 주민의 3분의 1 미동의 시 사업 포기를 적시하였는데 1년간 진행 시 필요경비 지출 등 사업 관련 비용인 매몰 비용 발생에 대하여 사업 주체가 전적으로 부담하는지 본 사업이 정상으로 진행 시 기준일 이후 세입자, 자영업자, 현물 출자, 현금 보상자가 사업 시행에 임박해서 사업 주변으로 동시에 이주하려면 전월세 폭등 등이 예상되는데 이러한 점 해결 위해 세입자가 자영업자 선이주 요청 시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선이주 신청처와 신청 시기는 언제부터 어디서 해야 하는지 본 사업에 있어 현물 출자 방법으로 토지 등 소유자에게 이 가구를 현물 출자 가능 권한을 주었는데 1가구 1주택을 지향하는 정부 시책에 반하며 투기를 조장할 염려가 있는
이 가구 현물 출자 계획을 취소할 생각은 없는지, 또한 취소분을 세입자, 자영업자에게 권한을 줄 용의는 없는지, 본 사업 지역 내 나대지 소유자가 현물 출자를 요청 시 토지 등 소유주와 동일한 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가능한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삼양홀딩스에 관련된 말씀입니다. 삼양홀딩스 부지의 환경 영향평가, 교통평가 등 서면 또는 구조상의 심의, 협의 중인 것에 대한 평가 완료 시기가 언제인지 구체적인 사항까지 자세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삼양홀딩스 부지에 대한 2018년도 지구단위 계획 지정 완료하고 당시 삼양홀딩스 측이 공공건축물 실내 수영장, 도서관을 건축하여 부천시의 기부채나 부천시가 운영키로 협약을 했다는데 사실인지, 사실이라면 당시 협약서를 본 의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 사업체인 삼양홀딩스 부지에 대한 지구단위 계획 지정 당시 작성한 협약서에 대한 강제성은 없었는지, 민간업체인 삼양홀딩스 측이 공공건축물 실내 수영장, 도서관의 무상 건축과 무상 기부 체납이 순수 기부 체납인지, 또한 기부 체납 후 부천 시민 모두가 이용 가능한 시설로 부천시 단독 운영이 가능한지, 삼양홀딩스가 상당한 예산이 수반되는 실내 수영장, 도서관을 무상 건축, 무상 기부 체납을 협약하고 그에 따른 건축 및 해당 관련 비용을 분양 시 분양 원가에 포함시켜 분양할 수 있을 텐데 이에 대한 분양 승인 전 확인과 사전 차단이 가능한지, 삼양홀딩스 측 2022년도 상반기에 사업 계획 승인을 득하고 같은 해 4월 기존 건축물 철거 및 착공하여 같은 해 5월 분양 예정이라고 하는데 현재 2021년도 9월로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등 선 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향후 일정상 8개월 정도 남은 일정상 사업 계획 승인 및 분양 승인 등 부천시 특혜 없이 정상적인 절차상 진행이 가능한지 모두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부천시에는 다목적 CCTV 및 상당수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능들이 얼마나 하고 있는지, 본 의원이 볼 때는 다목적 CCTV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랫부분에 무단 투기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능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도대체 얼마만큼 지금 설치되어 있는지, 거기에 대한 단속이나 업무는 어떻게 지금 처리가 되고 있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철저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신곡 본동 도시재생 사업과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이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 주민과 소통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예를 들어 안전 등굣길에 대한 펜스를 쳤는데 주민의 반발에 의해서 다시 철거를 했습니다. 또한 골목길을 정리한다고 황색선에 주차를 하지 말라고 선을 그었는데 그것이 주민들에 의해서 다시 철거를 하게 생겼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전에 철저한 준비와 계획과 주민과 소통이 있었다면 그 쓸데없는 낭비를 하지 않아도 될 것이 지금 빈번하게 주위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더 철저하게 조사하고 주민과 소통한다면 부천시에 예산도 없는 그 돈을 갖다가 물론 정부의 지원도 있다고는 하지만 어쨌든 좀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신곡 본동 도시재생 사업의 분야별 지금까지 진행된 현황과 앞으로 남은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스마트 시티 챌린지 사업도 총체적인 내용과 분야별 지금까지 진행 현황, 앞으로 진행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곡식이 무릉령 풍요로운 계절에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